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 매수에 힘입어서 다시 159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늘어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158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를 제외하고 중국, 일본 등이 오르는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되고 있고요. 이후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지수는 다시 1590선까지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동시호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신한지주 등 시가총액 상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이 2.5% 정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료비 연동제 기대감으로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LG전자가 강보합권이고 현대중공업이 1.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KT는 1% 오름세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NHN이 3.8% 오르면서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이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역시 오늘 2.8% 상승세인데요. 그리스 지원 합의 소식으로 현대미포조선과 네오조선해양 등 오늘 조선주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2.4%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고 있고요. 그밖에 삼성 SDI가 1% 상승, 삼성중공업과 아모레퍼시픽이 강과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GS건설이 1%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 2.6% 하락하면서 27만 4천원 선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강과권에 들어서 있네요. SK가 강보합권, OCI 역시 0.2% 정도 오름세입니다. 삼성테크윈이 1%대로 플러스권 내에 들어서 있는 반면에 현대상선이 3%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KCC와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역시 1%대로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고요. 호남석유가 1%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4% 정도 오른 셈인데요. 저가 매수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 태웅동선은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CJ오쇼핑이 플러스 2%고요. 소디프 신소재가 플러스 2.7% 정도 오름폭을 소폭 늘렸습니다. 성광밴드가 2.9%, 3%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26,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고 있고요. 토미팜이 4%대로 강한 모습입니다. 하나투어가 1.5% 오르고 있고 오늘 포스데이터가 강하네요. 6%대로 급등세입니다. 덕산하이메탈이 5%, 차바이오엔이 플러스 4% 정도 오름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화면상으로는 종목 간의 등락이 엇갈리고 있죠. 우리 ETI가 약보합권이고 크레디 역시 소폭 하락세입니다. 루멘스는 플러스 2%, 파라다이스가 플러스 1.4% 정도로 오늘 오르면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내일유업이 3% 오름세고요. BHI가 6%대로 비교적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마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580선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다시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1590선까지 낙폭을 줄인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593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원칙적으로 그리스 지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그리스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은 점,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장중 6,500억 원 이상 대량으로 출회된 점이 장중 1580선을 하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개인의 매수가 지속됐고요. 기관의 매도가 주춤하면서 코스피는 다시 1590선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했습니다. 나흘째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어제보다 1.18% 정도 오른 503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오늘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기관의 매물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770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사흘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기관 역시 1,205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 쪽에서 6천 계약 이상 가까이 매도하면서 베이시스를 악화시켰고요.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개인들은 2,078억 원 순매수하면서 장을 이끌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10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지수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개인들은 28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이 84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었는데요. 비교적 소형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2.4% 상승했습니다.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계업종도 1% 정도 올랐습니다. 건설업종과 통신업종, 운수장비업종, 화학업종이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오늘은 금융업종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증권업종도 밀렸고요. 금융업종은 0.4% 정도 내렸습니다. 철강, 금속업종과 은행업종, 전기전자업종 등도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게임 관련주들이 지난해 실적 호조와 증권사들의 호평에 힘입어서 이틀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컴투스는 애플 아이패드에 3D 모바일 게임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게임빌은 실적 호조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액토즈 소프트도 4% 올랐고 M게임과 한빛소프트 등도 2%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와이브로 관련주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출 지원 소식에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와이브로 중개기업체인 기산텔레콤이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이로운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최근 방통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인도 와이브로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도 인도 시장의 와이브로 수출 지원을 위해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를 방문키로 했습니다.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또 원자력 발전주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원자력 발전주는 미국 정부의 원전 관련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는 소식에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정부는 현재 20% 수준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5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성 파워텍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2%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KT가 BC카드 지분 인수에 나서면서 전자지갑 시대의 도래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스마트카드 발급 장비를 공급하는 이로온 INS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이로온이 수혜주로 뽑히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예신 PJ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등에 업고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코레스가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친환경 자전거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알루미늄 압출 제조업체인 코레스는 어제 자동차 차량용 알루미늄으로 초경량 고강도 자전거 프레임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친환경 자전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 흐름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휴장했던 일본 증시 역시 오늘은 1% 이상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29% 상승한 1092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일본에서는 그 자원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위종합지수가 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는 구정 연휴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휴장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있는 중국 증시는 정부의 긴축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증시는 춘절을 맞아서 15일부터 19일까지 휴장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홍콩 지수 역시 강한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가 1% 이상 크게 반등했고요. 오늘 홍콩 지수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휴일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소폭 밀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지수와 싱가포르 지수, 호주 지수 모두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흐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수준으로 낙폭을 만회하면서 1,1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직후 어제보다 3원 80전 하락한 1,153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지난밤 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환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원지였던 그리스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리스크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는데요. 환율은 유로화가 하락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오전 중 장중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수출업체의 달러 매물이 꾸준히 나왔고요. 점차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1,150원 선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50전 하락한 1,151원 3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정확한 수치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0.26% 내린 1,593.66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1,6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장중 1,580선을 하회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강하게 올라와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보다 5.87포인트 상승한 503.88로 장을 마쳤습니다. 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소식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홍승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그래도 막판 뒤심을 발휘한 듯 싶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중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장후반 낙폭을 만회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정상회의에서 각 회원국이 그리스 정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 그리스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와 함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로 인해 주요 지수가 1%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 반등 소식이 전해졌지만 어제 급등에 따른 부담에 약세에 출발한 뒤 1,590선을 밑도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이 장중 매도로 돌아서며 지수를 힘겹고 했고 선물 시장에서도 6천 계약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의 팔자세도 장중 내내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선 가운데 지수는 장후반 하락폭을 좁혀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15포인트 하락한 1,593.66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기대 속에 이틀째 올랐고 현대중공업과 SK에너지가 소폭 올랐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와 신한지주, SK텔레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 시현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하며 500선을 되찾았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소식이 오름세로 출발한 후 탄력이 잠시 줄기도 했지만 결국 장후반 오름폭을 다시 늘려 1%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에 기관의 매도로 대응하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5.87포인트 상승한 503.88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리 인상이 당분간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에 대한 긴축 공포가 이제 점점 와그라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2월 11일을 마지막으로 1월에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월 경제지표의 핵심은 소비자 물가지표이며 시장 기대치와는 다르게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희석됐습니다. 하지만 11일 중국 은행 및 증권주들이 하락세를 보여 긴축에 대한 공포는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2월 물가지표 상승세 하락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2월 지표로 인해 잠시 보류된 수준으로 평가되며 차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게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월 주택가격 지표가 전년 대비 기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기적으로 행정적 조치 또는 지급증들 인상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즉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적인 긴축을 단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중 유동성 규모가 아직까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증시 여건은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는 춘절 이후에도 정부 통화정책 방향에 반응하며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후 전인대 관련 정책이 주요 이슈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 오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1% 이상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장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주요 주식들이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그리스 재정 위기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컨컷은 전주보다 4만 3천 건 감소한 4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EU 정상회담 이후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121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전 악재에 대한 점진적인 내성을 쌓으면서 재차 반등 국면이 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리스 지원에 대한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와 1월 수입 물가지수, 주택 착공 건수, 건축 허가, 산업 생산 등 주요 지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어제를 시작으로 길게는 19일까지 대부분의 주요 증시가 휴장에 들어갑니다. 국내 증시 역시 다음 주 월요일 설 연휴로 휴장인데요. 휴장 이후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중국의 긴축 정책이 소비자 물가의 예상치 하회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남유럽 위기 문제도 일단은 해결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도 버냉키 의회 증언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단기 리스크 압박 국면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적으로 갭 메우기 과정이 진행된 가운데 이전 지지선인 1620선 회복의 여부를 살피며 시장에 대응해야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증권의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가 경제를 건실히 운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차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기업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공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위기가 닥친 유럽 5개국에 우리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은 2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무시해도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허 차관은 재정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대비 3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건전해 오히려 다른 나라와 차별화가 가능하다며 적자성 부채는 GDP 대비 16% 정도로 매우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교역 조건이 사상 최대폭으로 개선됐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09년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86.3으로 2008년의 78.5보다 9.9% 올랐습니다. 지난해 교역 조건 지수의 오름폭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최대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수입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수출 단가보다 수입 단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1단위 수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5년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동결하면서 정부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한 국가는 없다며 애초 한국은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였지만 계속 동결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금리 인상이 경제에 파급을 미치려면 수개월이 걸리기에 지금 인상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며 지금 인상하지 못한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쯤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정부가 열석 발언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을 압박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설 귀경길은 짧은 연휴에도 불구하고 예상 이동 인원이 많은 데다가 눈발까지 날려 예년보다 심한 교통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부터 16일까지 작년보다 10.1% 많은 2,54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귀성길은 설 전날인 13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일찌감치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이 몰리면서 지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낮 12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7시간이 소요되며 서울 목포는 6시간, 서울 광주 5시간 50분, 서울 대전 4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국내 증시가 대외발 악재에서는 벗어났지만 본격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설 명절 이후에도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600선은 회복하겠지만 전 고점인 1720선까지는 모멘텀이 약하다는 분석입니다. 결국에는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라는 조언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에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